독서는 무조건 단문 독해하셔야 됩니다. 문장 짧게 끊으셔야 되고요. 문장은 계속 바꿔서 보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한테 내용 일치만 물을 거 아니고, 그리고 3모에 나왔던 그 문제에서 엄청 많이 변형하진 않을 거야. 엄청 많이 변형하진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내진 않을 거니까. 말 바꿀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그 차원에서 조금 정리를 들어가겠습니다. 경제 지수문인데, 경제가 문제가 뭐냐면은,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둘 다 얘기가 가능해요. 상승할 때, 하락할 때, 증가할 때, 감소할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똑같이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상승한다, 올라간다, 증가한다, 늘어난다. 됐죠? 상승한다, 올라간다, 증가한다, 늘어난다.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본문에 있던 말을 그대로 절대 쓰지 않아요. 말을 바꿔요. 근데 대신에 이거는 반대도 존재하지. 내려간다, 줄어든다, 하락한다, 사라진다, 소멸한다. 요거까지도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경제도 경제지만 과학도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과학 경제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재시문의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말 바꾸기가 진짜 쉬운 재시문 유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 짓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걔네들끼리 연결해 두셔야 돼요. 자, 미리 얘기합니다. 학교 시험 문제를 푸실 때는 여러분들 이 재심은 다시 정독하고 풀 시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너네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되 체크하기 전에 본문 확인만 하는 거야. 읽고 나서 푸는 게 아니라고. 풀다가 확인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너네 모의고사는 80분이나 되잖아. 그니까 읽고 풀 시간이 있는 거야. 이거 학교 시험 이번에 준비할 때, 3번 풀어봤는데 뭐 이러고 안 읽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까부는 애들.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진짜로. 뭐라고? 학교 시험은 50분이죠? 1교시 동안 보잖아. 1교시 동안 보잖아. 이 신선한 질문인데? 학교 시험을 몇 분 보냐니? 50분 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시문이 3개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만 3개를 다 내진 않을 거야. 3개를 다 내진 않을 건데, 아마도 하나 정도일 겁니다. 그러더라도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노베이스인 상황에서 풀면은 한 제시문당 10분에서 15분 사이까지 걸린단 말이지. 그러면은 엄청 큰 차이를 불러오잖아. 너네 문법도 풀어야 되고 문학도 풀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미리 요거 문단별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정도는 조금 구조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 풀 때 내가 어디 보고 풀어야 됐더라? 요거 있잖아. 요거 정도는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막 이렇게 뭐 찾아보고 있을 시간이 없을 거야. 됐죠? 자, 들어갈게요. 자, 경기가 침체되어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면 시중에 제품이 팔리지 않아 기업은 생산 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요게 지금 봐봐. 연쇄적인 거야. 봐봐. 뭐냐면 이거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경기가 침체되어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면 제품이 팔리지 않고요. 그래서 생산 규모 줄어들고요. 괜찮습니까? 이거 무조건 화살표로 표시하세요. 음. 앞으로 너네가 모의고사 독해하실 때도 같은 방향입니다. 메모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메모하는 게 제일 좋은데, 메모할 거리가 너무 많아지면 정신없잖아. 최소한 화살표라도 해놓으셔야 돼요. 이게 내가 지켜봐온 결과, 효과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상승한다, 올라간다, 증가한다.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고. 근데 화살표는 어차피 위쪽밖에 없잖아. 괜찮습니까? 비교하기가 문장 대 문장으로 비교하는 것보다 기호 대 문장을 비교하는 게 너네 사고에 훨씬 더 도움이 돼요. 됐지? 자, 이렇게 된답니다. 됐죠? 뒤에 그 결과 실업률은 증가하게 되고요. 가계의 수입은 감소하고요. 소비는 위축된대잖아. 이거 봐봐. 소비가 줄어든다, 소비가 위축된다. 같은 말이라니까? 됐습니까? 문제 없죠? 여기까지. 자, 이거를 지금 화살표들을 나열해놨지. 너네한테 이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묻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경기가 침체되면 가계의 소비가 어떻게 되냐고. 괜찮습니까? 그냥 중간 과정 다 빼버린다고. 또는 가계의 소비가 줄어들면
실업률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심지어 거꾸로 물을 수도 있어요. 경기 변동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했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기 변동이 생겨서 실업률이 증가했대. 그러면 그때 그 경기 변동은 어떤 변동이냐고. 침체된 건지, 과열된 건지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드는 게 출제자들의 시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보를 주긴 줬어. 주긴 줬어. 근데 그 정보를 고스란히 쓰지 않아. 문제. 지들이 뽑아다 쓴다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합치면 문장. 이렇게 만드는 거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보는 눈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고등 국어 안 헤매요. 독서 쪽.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 범위 독서는 계속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악순환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요. 국가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을 시행한대요. 이게 이제 해결 방법이네요. 됐죠? 유동성을 늘리면 위에서 발생한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유동성이 뭔지 아직 모릅니다.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뭔지도 아직 잘 몰라요. 설명해 주겠지. 두 번째 문항 가겠습니다. 자, 유동성이란 정의해줬네요. 유동성이란 개념 정의 썼네요. 됐죠? 뜻을 설명해 주죠. 자산 또는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로 끊어주시면 되겠네요. 요게 일단 정의예요.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산. 자산이라고 하는 건 뒤에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돈도 자산이고 우리 땅을 가지고 있어도 자산이고요. 주식을 가지고 여기 채권까지도 있죠. 채권이라고 하는 거, 주식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됐죠? 자, 현금과 같은 화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래요. 됐죠? 오케이. 현금과 같은 화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 됐죠? 연결해 두세요. 대신에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명제 하나 뽑아냅시다. 현금, 토지, 건물, 전부 다 자산인 거라고. 괜찮습니까? 자산에는 현금만 포함된다거나, 됐죠? 어, 자산에는 화폐만 포함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됐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이처럼 유동성은 자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됐죠? 그러니까 쉽게 현금화할 수 있으면 유동성이 높다. 쉽게 현금화할 수 없으면 유동성이 낮다. 이 얘기잖아. 됐죠? 야, 요거는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유동성이 낮다는 얘기. 그러니까 땅은 내놨으면 어떤 사람이 그걸 사가야 내 수중에 현금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 팔리는 동안에 시간이 걸리잖아. 유동성이 낮다는 얘기가 이거라고. 시간이 걸린다고. 됐죠? 뒤에 갈게요. 흔히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 즉 통화량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된대요. 됐죠? 자, 통화량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도 좋네요. 괜찮습니까? 옛날에 어디서 글 봤던 건데 진짜로 통화량이 늘어나면은 경기가 왜 변동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통화량, 전화를 많이 하면은 아닌 거 알지, 이제? 아닌 거 알지? 아니, 모를 수 있어. 알아가면 되잖아. 통화량, 됐지?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 됐죠? 그러면 통화량이 많다, 통화량이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죠? 계속 갑시다. 이 통화량 근데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통화량이라고 하는 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가능해져라. 무엇의 변동에 따라서 통화량이 늘었다 줄었다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재신문에도 그걸 써먹었어요. 우리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갑니다. 가령, 시중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 오케이. 괄호 하나 해둘게요. 됐죠? 통화량이 많아. 그때 유동성이 넘쳐난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통화량이 줄어들 때는 유동성이 감소한다. 라고 표현한대요. 같은 말인 거죠? 괜찮습니까? 통화량이 많으면 유동성이 넘쳐난다. 통화량이 적어 유동성이 감소한다. 됐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유동성이 넘쳐날 경우 화폐가 흔해지므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여기 연수해내 한 번 더. 유동성이 넘쳐난다? 결국 이 얘기죠. 됐지? 유동성이 올라가면 화폐가 흔해지는 거죠. 통화량이 늘어난 거니까. 괜찮습니까? 요거 말 바꿔놓으셔야 돼요. 화폐가 흔해진다? 통화량이 늘어난다. 증가한다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유동성이 넘쳐난다? 통화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그때 뭐라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 됐습니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으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얼마 전에 그 전쟁 나거나 막 이랬을 때, 전쟁 전이다. 베네수엘라 얘기 들어본 적 있냐? 베네수엘라? 거기 경기 폭락했잖아. 폭망했잖아, 나라가. 폭망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가 이제 그 화폐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돈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된 거야. 왜냐면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요. 은행에서 돈을 계속 찍어낸 거야. 막 뿌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무슨 일이 생겨? 걔네가 뭐 예를 들어서 기름 또는 뭐 연탄을 산다고 생각하자. 연탄 하나를 사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갖다가 땔감으로 쓰는 게 나은 거야. 화폐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그쵸? 연탄 하나 사려고 하면은 막 몇 억씩 들고 가야 돼.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갈게요. 유동성이 넘쳐난다는 얘기,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얘기,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괜찮죠?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그럼 반대도 있을 거 아니야. 반대를 여러분들이 메모해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얘가 지금 한쪽만 얘기해줬지. 왜냐면 유동성이 넘쳐나는 경우가 있다면 유동성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본문에 언급을 안 했죠. 이런 걸 내요. 출제자들은. 그럼 반대의 메모 하나 한번 해볼까? 자, 유동성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통화량은 늘어 줄어? 줄어들죠? 그렇지? 그러면은 화폐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괜찮습니까? 어, 문제 없죠? 야, 우리는 이제 글 읽기 할 때 이거 진짜 되게 절대적인 거예요. 출제자가 여기다가 써준 내용만 읽을 줄 안다고 해서 독서를 풀 수 없어요. 이 되게 애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 독서라고 하는 게 글자 읽는 게 아니잖아. 어. 글자 읽는 게 아니잖아. 안 준 정보를 너네한테 묻는다니까? 음. 그거를 생각하는 얘는 사실상 사고 훈련이에요. 사고 훈련입니다. 됐죠? 내려갈게요. 자, 유동성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대요. 금리 얘기 나오기 시작하죠? 금리와 유동성의 관련이래. 됐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방금 전까지 우리 무슨 얘기했어? 유동성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얘기했었지. 금리에 따라서 유동성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라고. 이제 두 개 엮을 거라고. 갑시다. 국가는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됐죠? 금리가 뭐야? 이자율. 됐지? 금리는 이자율입니다. 괜찮나요? 야, 금리를 올렸다, 이자율을 올렸다 같은 말이야. 이거 그리고 앞으로 너네 알아두세요, 무조건. 금리가 뭐예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예전부터. 이자예요, 이자 그냥. 그렇죠? 갑시다. 이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등으로 구분된대요. 둘로 나눴네요. 혹시 모르니까 체크해 봅시다. 기준금리는 뭐야? 국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는 금리래요. 한 나라의 금융 및 통화 정책의 주체인 중앙은행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기준금리는 이런 거래요. 됐지? 반면에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중앙은행 이외에 시중은행이 세우는 표준적인 금리로, 이게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은행에서 만드는 그런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이자율이 있고 은행에서 정한 이자율이 다른 거야.
됐지?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자, 가계나 기업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됐죠? 자, 이 뒤에 중요한 거 하나 나와요, 이제. 시중 금리가 내려가면, 됐지? 내려가면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이랑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죠? 이자 수익 줄고요. 이자 부담,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줄어요. 괜찮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이자율이 내려갔어. 내가 돈을 맡겨놔도 이자를 적게 받겠지. 그럼 뭐하러 맡겨? 됐지? 또는 내가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고 갚아야 되는데 그 이자가 줄어든다고. 많이 빌리겠지? 괜찮습니까? 이거 되게 당연한 논리예요. 자, 그래서 뭐 해? 가게나 기업에서는 예금을 인출한대요. 됐죠? 돈 맡겨놓는 걸 찾는다고. 맡겨놔봐야 이자가 안 붙어요. 됐지? 또는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됐죠? 그럼 요거 화살표로 할게요. 예금을 인출한다는 얘기는 예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대출을 자꾸 받는다고 대출이 늘어난다고. 여기까지 괜찮아? 문제 없습니까? 자, 그 결과 시중의 유동성 증가. 됐죠? 우리 맥락 하나 잡은 거다. 금리가 내려가면 됐죠? 이자 부담이 줄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면 예금이 줄어들고 대출이 늘어나고 이거에 따라 뭐야? 사람들이 돈을 찾아.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빌려. 바깥에 돈의 양이 어떻게 돼? 많아졌지? 중간에 하나 빼먹었잖아.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라고. 따라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한다라는 말로 연결되는 거라고. 요렇게 출제자들은 중간중간에 지들이 문제 만들 수 있는 구멍을 일부러 만들어요. 하나씩 빼먹는다고. 괜찮습니까? 요거 납득되시죠? 납득되시죠? 자, 내려갈게요. 마지막 줄. 마지막 줄 봐봐. 이 양아치들. 반대로. 됐죠? 금리가 올라가면이지. 잘 봐봐.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 늘어나고 대출 이자 부담 늘어나서 유동성 감소한다. 자, 방금 전 문장에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여기서 빠진 거 있는지 찾아봐봐. 뭐가 빠졌어? 예금이랑 대출력이 빠졌잖아. 예금이랑 대출력이 빠졌잖아. 정보를 지금 잘 봐봐. 이거 잘 봐봐. 집중 한 번만 해주세요. 봐봐. 방금 전에 금리를 내렸을 때, 그렇지? 금리를 내렸을 때는 예금이 어떻게 변하고, 대출 어떻게 변하고, 그래서 유동성이 어떻게 변한다. 이렇게 줬지. 근데 반대로 얘기할 때, 어차피 과정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앞서서 얘기한 것 중에 일부분을 빼고 우리한테 문장을 줬지. 정보를 비대칭으로 줬잖아. 이거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고. 어, 이게 문제라고. 결과적으로 뭘 우리가 메꿔야 된다고?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예금은 어떻게 돼? 예금은 사람들이 예금 해 안 해? 금리가 올라가면 하지. 이자율이 비싼데 내가 저금해 놓으면 저축해 놓으면 이자가 막 붙는다니까? 예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어. 대신에 대출은 그렇지. 대출이 감소하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통화량은 그렇지. 따라서 유동성 감소. 이렇게 가는 거야. 너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음. 경제지문에서는 이거 안 물어보면 바보예요. 안 물어보면 바보예요. 왜? 이거 내면은 헤매는 애들이 생기는데 이걸 왜 안 물어봐? 무조건 물어보지. 괜찮습니까? 출제자, 제대로 된 출제자면 이걸 무조건 물어요. 괜찮습니까? 됐죠? 어.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갈게요. 자, 내려가셔서 자, 이와 같은
이제 금리와 유동성의 관계를 고려한답니다. 그렇죠? 금리 변화, 유동성의 변화, 요거 중간 과정까지 다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변하면 유동성이 변한다. 이거는 결과에 대한 얘기고 중간에 변했던 것들 있잖아. 그렇죠? 금리가 올라갔을 때 예금은 어떻게 되고 대출은 어떻게 되고 요 과정들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 자, 금리와 유동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조절하여 조절하는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고자 한다. 보세요. 자, 금리를 조절하면 경기를 안정시킬 수 있대. 자, 만일 경기가 침체됐을 때, 됐죠? 침체되었을 때, 그럼 이거 경기를 끌어올려야 되지. 됐죠?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인하한대요. 됐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도입하여 시중금리를 낮아지도록 한대요. 문제 없죠? 잠깐만. 방금 전에 우리 얘기했지.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인출하고, 그치? 대출을 받고, 됐지?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됐죠? 따라서 유동성이 증가하여. 괜찮지? 그래서 가계의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요.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됐죠? 또한 기업의 생산, 고용 늘어나게 되고요. 됐죠? 다양한 분야의 투자 확대되고요. 따라서 물가 상승하고요.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된다. 괜찮습니까? 지금 말 봐봐. 소비가 는다. 투자 확대. 생산과 고용은 늘어나고 투자는 확대되고 지금 확대된다, 늘어난다, 증가한다라는 말을 막 섞어서 쓰고 있죠.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지금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죠? 자, 반대로 나왔네요. 그러면 경기가 과열되어 있을 때, 그렇죠? 그럼 경기를 낮춰야 된다고 지금 이제, 그렇죠? 너무 과열돼도 좋은 게 아니에요. 역삼각형 하는 거예요. 네. 반대로, 그렇죠? 아니, 표시 안 하셔도 돼요. 자,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자산의 가격이나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됐지? 자, 이때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얘기하죠? 기준금리를 인상하고요. 따라서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이봐! 얘도 지금 뭔가가 지금 많이 빠졌죠? 중간 과정 메꿉시다. 자,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면, 자, 조금만 내려가서 체크할까? 한이 좀 있으니까. 자, 기준금리 올리면, 괜찮지? 그럼 뭐가 올라가게 돼? 그렇죠? 시중금리 올라가게 되죠? 그거에 따라 뭐가 바뀌어? 통화량 감소. 됐어? 이거 이렇게 매칭 하셔야 돼요, 계속. 실제로 우리 모의고사 문제도 이게 있어요. 지금 이게 있지, 문제 중에도.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변형을 할 거라고, 이 제시문을 낸다면. 똑같이 안 내요, 절대. 됐죠? 자, 통화량은 줄어들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유동성 감소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물론 이 중간에 이제 뭐, 다른 것도 있죠. 이 부분 또 살 수 있겠죠. 이거. 투자. 그쵸? 이것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생산 줄어들고, 고용 줄어들고, 투자 감소하고. 괜찮지? 요것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정보가 비대칭일 때는 그 비대칭인 영역까지 다 메꿔 놓으셔야 됩니다. 생산, 고용, 투자, 소비. 그쵸? 소비. 전부 다 감소하는 거죠. 문제 없습니까? 음. 이 제시문을 만든 사람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주지 않았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 유추가 가능한 정보잖아. 이걸로 뽑아내는 게 독서를 잘 읽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3학년 때까지 계속 이거를 연습하시게 돼요. 자, 내려갈게요. 그 결과 금리를 인하할 때와 반대 현상이 일어나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한다네요. 됐죠? 음. 여기다가 메모하나 해야 되겠네.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고, 됐죠? 물가는
안정되고요. 과열된 경기 역시 진정되게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아까 우리 금리를 금리를 인하했을 때 자산 가격 얘기 안 했었거든? 그것도 하나 위에다가 메꿔놓을 수 있겠죠. 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자산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빠진 정보들 메꿔놓는 거야, 그냥. 괜찮나요? 자, 그러나 나왔네요. 그러나. 자,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화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화 정책, 어떤 통화 정책?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둘이서 싸우지 말고, 인 하나 낮춘다나 똑같은 얘기니까,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자,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금리 낮추는 거지. 그렇죠? 어,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데요. 자, 바로 뒤에 나오긴 나오죠? 기준 금리를 인하하여. 됐죠? 됐죠? 얘기 나오긴 나오죠? 자, 시중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더라도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유동성을 올렸다는 얘기죠. 높였다는 얘기죠.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유동성이 기대만큼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경기 활성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자, 무슨 얘기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으면 사람들이 그 돈을 자꾸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경기가 활성화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돈이 많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뒤에 갈게요. 특히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이런 경우래요. 경기 주체들은 쉽게 소비를 늘리지 못하거나 투자를 결정하지 못해 돈을 손에 쥐고만 있게 된다. 무슨 얘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금리를 낮췄어. 그치? 그럼 솔직히 내가 은행에다가 돈을 저금해 놓을 이유가 없단 말이야. 현금을 가지고는 있어. 근데 경기가 나쁜 지가 너무 오래됐어. 그리고 이게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 않아. 그럼 내가 지금 이 돈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내 수중에 돈이 없게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 돈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야. 소비를 안 해. 괜찮습니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경기는 다시 올라가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자, 뒤에 갈게요. 이 경우 충분한 유동성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 됐죠? 말을 바꿔볼까요? 말을 바꿔볼까요? 충분한 유동성이라는 말 대신에 통화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됐죠?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얘기는 소비나 투자가 증가하지 않아. 괜찮습니까? 두 개 같은 말 아니야? 됐죠? 어. 이 전형적인 말 바꾸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렇죠? 주의하셔야 될 거예요.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통화량은 늘어요. 통화량은 늡니다. 근데 그거만큼 소비나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거. 됐습니까? 요게 함정인 거죠. 자, 그는 이러한 유동성의 함정을 통해 통화 정책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통화 정책을 펼쳐서 유동성을 늘려도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잖아.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여기서 역설은 힘주어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주장하다예요, 주장하다. 됐습니까? 정부의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실제로 이것만을 다루고 있는 제시문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제시문에서 살펴본 건 통화정책이잖아. 통화정책 말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거나 안정화시킬 때 이게 지금 정부의 개입을 중요시한 거거든요.
음.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 거. 됐습니까? 음. 요거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요거만 다루는 제시문도 또 보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요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보시면 이제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내용 자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엄청 복잡하게 얽혀 있죠. 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면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 거지. 우리한테 뭘 물어볼지는 내는 사람 마음이니까 양쪽에 대한 대비가 다 돼 있어야 된다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 사고를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자, 시간 드릴 테니까 뒤에 딸려있는 문제들 지금 바로 해결해 보세요. 해설까지 같이 하고 넘어갑시다. 보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아닌 거, 어? 아닌 거. 뭐 나머지는 문제 없었을 것 같고 정답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장난이죠. 유동성에 대한 케인스 주장이 한계가 아니라 이거 맞는 말로 슬쩍 바꿀 수 있어요. 유동성의 한계에 대한 케인스의 주장. 은 맞잖아. 그쵸? 이건 맞잖아. 유동성의 변화를 주더라도 실제 경기가 변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재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게 케인스의 주장이었잖아. 됐죠? 별거 아니에요. 이게 말 순서만 살짝 바꾸면 맞는 말이 됩니다. 야, 이 출제자들이 이 문제를 만드는데 엄청난 심혈을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말장난 하는 거예요. 너네가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려갈게요. 20번. 야, 20번은 두 가지가 되죠. 그렇죠. 두 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렸을 때, 내렸을 때 두 가지가 다 설명할 수 있잖아. 괜찮습니까? 자, 기준 금리를 올렸을 때 유동성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저금을 해요. 그렇지? 그리고 대출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고 유동성이 감소하는 거고. 됐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통화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랑 같았으니까 시중에 돈이 없어. 그럼 화폐의 가치는 증가. 괜찮습니까? 연쇄적인 거죠. 반대도 같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정답만 체크할 게 아니지. 그쵸? 만약에 기준 금리를 내렸다. 그쵸? 그럼 사람들이 저축을 안 해. 됐지? 그리고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유동성은 증가하게 되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어. 통화량이 늘었어.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그쵸, 떨어지는 거죠. 둘 다 가능해지는 거죠. 어. 이거는 말을 만들기에 나름인 거지. 솔직히 우리는 이거를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지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내가 지금 꺽쇠괄호로 했던 요 부분. 요 부분을 바꿨을 때도 우리는 반응할 수 있어야 돼. 어떨 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잖아. 통화 정책을 통해, 그죠? 경기를 진정시키려고 할 때. 그치? 또는 반대로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할 때. 괜찮습니까? 어. 부양이 높이는 거야, 올리는 거. 끌어올리는 거. 음. 그러니까 침체와 반대가 부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요것도 이제 만들어낼 수 있죠. 이런 식으로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준금리, 이거는 이제 고정이죠.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야 한다가 고정이지. 괜찮습니까? 만들어 볼까? 만들어 정리해보고 넘어갈까? 자, 경기를 진정시켜야 되는데, 금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건 금리부터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유동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과열됐다는 얘기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줄여야 되잖아. 유동성을 낮춰야 되는 거죠. 됐지? 유동성을 낮추기 위해선 뭐 해야 된다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지. 뭐야.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쵸? 금리를 올리면. 됐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지금 너무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거는 소비를 늘리고 투자를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 유동성을 늘리게 되는 거고,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도 너네한테 써먹을 수 있어요. 문제는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렇죠? 이거 지금 봐봐. 내가 너네랑 문제 해설을 하면서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문장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변형한다고 했을 때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만들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낸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대로 내면 솔직히 틀리면 안 되고, 그건 이제 그냥 주는 문제니까.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유동성의 함정.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죠. 유동성의 함정. 그러니까 통화량의 변화를 의도하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 금리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끌어올려지지 않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보실 때 체크할 거. 시중에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더라도, 자,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됐다. 말 바꿀 수 있다 그랬죠? 통화량이 증가했음에도. 그렇죠? 그렇죠.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거.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 다른 말로 소비나 투자가 감소라고 하긴 좀 그렇고 늘어나지 않는 거. 그렇죠. 정체돼 있는 거. 그렇죠. 정체돼 있는 거. 괜찮죠. 아니, 정답은 1번이에요. 정답은 1번인데 요것도 이제 우리는 이제 말을 바꿔서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니까. 됐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여기부터 잘못했죠. 금리를 올리면 안 되죠. 어.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죠. 유동성의 함성이라고 하는 게. 유동성을, 이게 일단 결론은 정해져 있잖아. 유동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활발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아니죠. 감소시키면 안 되죠. 하락하면 안 되죠. 괜찮습니까? 이거 아예 정반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나요? 됐죠.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어서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경기 과열로 인해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는 상황. 참 말장난은 참 잘해요. 문장 자체는 되게 그럴듯하게 잘 만들죠. 눈여겨봐 두시면 됩니다. 마지막 5번 유동성이 감소하여. 유동성 감소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일단 결정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으로 말도 안 되네요. 됐죠? 음. 정답 1번이었다라는 걸 또 확실하게 체크해 두시고 말 바꾸는 것까지 정확하게 잡아 두시고. 됐죠? 내려가 봅시다. 22번. 별표 하나 쳐두세요. 음. 사례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빅스텝이 아니어도 돼요. 빅스텝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 빅스텝이 뭐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가 중요하다고요. 퍼센트 신경 쓰지 마세요. 몇 프로 올렸다가 뭐가 중요하니? 그냥 금리를 올렸다고. 자, 이거에 따라 과도하게 증가한 유동성으로 인해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고 부동산이나 자산 가격이 폭등했대. 결과적으로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 경기가 어떤 상태?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거잖아. 됐죠? 음.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잖아. 그렇죠? 유동성이 너무 과도해. 물가가 지나치게 올랐어. 그 다음에 가격이 폭등했어. 경기가 과열된 거잖아. 이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올렸다고. 됐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봅시다. 금리가 올라갔다. 가볼까? 금리가 올라가면 이거 야 나열해놓고 가자. 금리가 상승했대.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통화량이 감소하겠지. 그렇죠? 거기에 따라 소비나 투자나 그렇죠? 감소 맞아? 맞아? 맞아. 됐죠? 맞아. 괜찮죠? 그럼 거기에 따라서 화폐 가치 올라가게 되죠? 괜찮습니까? 음. 그러니까 요 모든 내용을 가지고 1, 2, 3, 4, 5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어, 그렇죠. 가볼게요.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을까?
가격에 해당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죠. 야, 금리가 상승하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니까? 땅을 사고 파는 걸 안 한다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가격은 올라가지. 괜찮습니까? 가격은 올라가게 되지. 하락이 아니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당분간 투자를 미루고 잠깐만 뭐라는 거야? 야, 지금 금리가 올랐잖아.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걸 안 하잖아. 그러니까 가격은 내려가지. 사람들이 땅을 안 사니까. 안 사니까. 됐죠? 하락하는 거 맞아요. 됐지? 그러니까 당분간 부동산 투자를 미루고 지켜봐야겠고, 뒤에 건 뭐 별 문제 없네요. 이거 괜찮습니까? 어. 순간적으로 혼동하기 딱 좋아요.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 통화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뭐가 됐든지 간에 소비를 안 하고 투자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파는 거래조차도 안 해. 그러니까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야. 됐죠? 어. 자, 뒤에 2번.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되어 지금보다 물가가 오를 수 있으니. 소비 심리가 회복된다고요? 금리가 올랐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소비를 안 한다고. 말 바꿨네.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소비는 줄어든다니까? 틀렸네요. 야, 소비 심리가 회복된다는 얘기는 소비가 증가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습니까? 물가 오를 수 있으니 도 틀렸죠? 괜찮습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물가 오르지 않겠죠? 됐죠?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괜찮지? 3번 갑시다.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높아지는 거니까 오케이 부담스러운 거 맞죠? 사람들이서 돈을 안 빌려요. 그래서 공장을 확장하려던 계획. 이게 사실상 말 바꾸면 뭘까? 두 글자로. 공장을 확장하려는 계획. 두 글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단어가 아니니까 물어보겠죠? 야, 이게 투자 아닐까? 이게 투자 아닐까? 그쵸? 음. 투자를 보류한다고, 투자 안 한다고. 그쵸? 금리가 오르면 투자를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 자, 지금 사례에 적용했을 뿐이지, 기본 개념은 동일한 데서 출발했어. 됐습니까? 자, 당분간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에 대한 수요가 줄 수 있으니, 야, 부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소비와 생산이 줄어드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봐봐. 소비가 줄어드는 것까진 너네가 다 문제 없을 거야. 괜찮지? 근데 생산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뭘까? 지금 그냥 부품이잖아. 부품이니까 이 부품을 가지고 만드는 그 생산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이게 다 연쇄되는 거예요. 됐죠? 재고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야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소비가 줄어든다까지 보시는 게 맞아요. 그치? 근데 거기에서 2차적인 생산 줄어든다. 또 될 수 있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시중은행에 저축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으니, 금리가 늘어났으니까, 금리가 증가했으니까, 올라갔으니까, 상승했으니까. 됐죠? 오케이. 저축 증가해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이거 당연하겠죠. 됐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을 바꾸는 거를 보셔야 될 거예요. 나머지를 바꾸는 거. 됐죠?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면 경제 지식은 끝.